네, 안녕하십니까. 피깃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은혁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는 피깃은 3D 로봇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다크팩토리에서 어떻게 이제 3D 비전을 적용하고 실제로 어떻게 자동화 사례에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크팩토리는 단순한 무인화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자율제조라고 해서 단순히 공장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인간을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자율제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자동화 솔루션의 1세대라고 하면은 무거운 물체를 이제 이동하거나 단순한 반복 이동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1세대 로봇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티칭을 통해서 정해진 궤도만 반복 이동하면서 만약에 제품의 조금의 위치 변화나 적재된 팔레트의 위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이런 조그마한 환경 변화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3D 비전을 적용함으로써 3D 공간 인지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궤도를 수정하는 다크팩토리를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련 사례 소개해 드리기 전에 피깃 회사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깃은 코딩이 없는 사용이 간편한 3D 로봇 비전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설립된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재도 각종 프로젝트를 받아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인터모달릭스라는 로봇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2010년도에 3D 비전과 로봇을 활용한 3D 로봇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3D 로봇 비전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로봇에 눈을 달아주자라는 취지로 2016년도에 피깃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작은 빈피킹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새로운 엔진, 새로운 솔루션들을 추가하면서 2026년도에 피깃 4.0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피깃의 본사는 벨기에에 있고, 현재 피깃 코리아에서 아시아 총괄 역할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깃의 주 시장으로는 제조 공장에서 빈피킹이나 조립, 로봇 가이던스와 같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용돼서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피깃에서 취급하는 카메라는 일반 사양인 SD 카메라와 고성능 사양인 HD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카메라는 외부 거치대에 고정시켜서 사용하거나 로봇에 마운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깃의 소프트웨어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별도로 코딩을 해서 현장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로 저희 웹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치수를 입력하고 헤드 파일을 업로드하듯이 이렇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져 있어서 실제로는 고객사든 로봇 엔지니어들 누구도 쉽게 이 비전 세팅을 할 수 있게끔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다는 장점은 실제로 라인을 설치를 할 때 빠르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엔지니어링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모델을 등록하거나 사양을 추가할 때 쉽게 대상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 쉽기 때문에 혹시나 양산 도중에 카메라가 충돌이 있거나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혹은 카메라 2를 교체했을 때 고전에서 쉽게 유지 보수를 해서 바로 라인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피깃 3D 도입 배경은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고 연평균 1.1%씩 인구가 감소하는 초고령 및 저출산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자율제조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 직무 육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인구가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 고객사에서 보다 더 사람보다 로봇과 비전을 활용한 자동화에 대해서 더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고 계속해서 이 요청사항이 검토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피깃에서는 크게 두 가지 챌린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챌린지는 빈피킹이라고 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나 철 팔레트 혹은 종이 박스 혹은 도트 박스에 무작위로 적재된 제품을
이제 꺼내서 지그에 로딩을 한다거나 컨베이어에 투입을 하는 그런 이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 빈피킹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을 로봇과 3D 비전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사람이 아닌 로봇과 3D 비전을 통해서 이 작업을 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피깃의 첫 번째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챌린지는 기계적으로 정렬하기 어려운 크고 무거운 부품에 대해서 로봇으로 어떠한 작업을 행하고자 할 때 이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 티칭으로 할 수가 없는 작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비전을 통해서 변화된 정보를 알려주고 로봇에서 항상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피깃의 두 번째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피킹과 이 가이던스의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피깃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깃은 이제 2세대 카메라가 출시가 되었고 총 3가지 종류의 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비전, 그다음 액티브 스테레오 비전, 그다음 구정 비전, 이렇게 총 3가지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카메라는 보고자 하는 영역과 이제 보고자 하는 물체의 종류, 타입에 따라서 또 세분화돼서 카메라 라인업이 이제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피깃에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3D 비전 카메라에서 얻어진 이제 3D 공간상의 전 구름인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피깃 소프트웨어를 거치게 됨으로써 ROI 필터 혹은 다운샘플링 등과 같이 전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포인트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 우측에 저희가 등록된 물체를 매칭시켜서 물체의 위치를 찾거나 혹은 기하학적인 형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전을 통해서 인식을 해서 물체의 좌표를 찾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피깃은 이제 로봇 비전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작업을 결과적으로 로봇에서 행위를 해줘야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 작업은 이제 쉽게 카메라의 위치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카메라가 만약에 로봇에 마운팅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로봇 이제 플랜지에서 카메라까지에 대한 이 거리를 찾는 것이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 베이스에서 플랜지까지는 이제 로봇에서 알고 있는 값이고, 그다음에 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값인 고정값인 로봇 플랜지에서 카메라, 그럼 카메라에서 물체까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비전을 통해서 얻어진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이제 행렬 계산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로봇 베이스에서 물체의 위치, 3차원 좌표, 위치와 각도 정보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봇은 자신이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TCP, 풀 센터 포인트 값만 입력하고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로봇의 이 TCP가 해당 물체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캘리브레이션이 아까 앞에 제가 쉽게 할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캘리브레이션 하는 작업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피깃 UI 실제 설정 화면이고, 지금처럼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세팅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QR 마커 4개가 보이실 건데, 저희가 함께 제공하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저 플레이트를 고정된 위치에 내려놓고 로봇에서 10개의 포즈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각 포즈에서 촬영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 그 다음 그 위치에서의 로봇 정보를 저희 피깃 프로세서에서 취득하게 되고, 그 정보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로봇 플랜지에서 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계산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4개의 포즈는 위치에 대한 정보, 그다음 5번째, 6번째는 로봇의 회전에 대한 정보, 마지막 7번째에서 10번째는 각도에 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스의 위치, 카메라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물체를 촬영했을 때 아까 행렬 계산을 통해서 물체의 위치를 로봇 베이스 위치좌표로 알려주게 되면 로봇은 자신이 원하는 TCP만 선택해 주시면 그 TCP가 물체를 잡거나 혹은 이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3D 로봇 비전을 활용한 이제 빈피킹 솔루션을 어떻게 했는지 사례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봇에 이제 카메라를 마운팅해서 사용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 영역이 토트박스 안에 제품이 반정렬되어져 있는데 이 제품을 하나씩 꺼내서 이제 저 용접 지그에 로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입니다. 지금처럼 카메라가 로봇에 달게 되면은 이제 넓은 영역, 그러니까 로봇이 갈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실제로 바로 그 위치에서 눈이 되어서 물체를 잡거나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카메라를 외부에 고정시켰다 그러면 그 한정된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로봇에 마운팅을 하게 되면 단점은 이제 촬영할 당시에 대한 이제 CT, 그러니까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촬영할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 공정에서 추가가 된다. 대신에 이제 넓은 영역을 로봇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외부 거치대 카메라를 외부에 거치했다라고 한다면 보호자는 영역을 한정된 영역만 커버할 수가 있는 대신에 이제 로봇에서 작업을 하고 나서 다음 뭐 지그나 컨베이어에 올려주는 동안 다시 촬영을 해서 물체의 좌표를 전송해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런 링 제품이고, 지금 로봇은 이제 툴 체인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하나의 이제 툴 안에 투핑거 그리퍼와 버큐 그리퍼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물체의 좌표를 이제 로봇 베이스 좌표로 줬기 때문에 로봇에서 투핑거로 잡을지 버큐 그리퍼로 잡을지에 대한 TCP 위치만 변환해서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버큐으로 잡을 수도 있고 투핑거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정보 자체를 이제 피깃에서 이제 1번 툴인지 혹은 뭐 버큐 툴인지 투핑거 툴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외부 충돌 간섭까지도 확인해서 잡을 수 있는 제품만 좌표를 전송해 주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빅피킹과 유사한데 이제 디렉킹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장에 이렇게 서브 아세이를 1차 밴드에서 만들고 이런 철 팔레트에 차를 통해서 운송해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조립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 팔레트는 실제로 이제 이 티칭으로 꺼낼 수 있게끔 이 모든 팔레트들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맞춤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티칭으로도 꺼낼 수가 있는데, 이 팔레트가 차를 통해서 운송을 하다 보니까 팔레트가 변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외부 충돌로 인해서 팔레트가 휘어서 제품이 위치가 이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전 없이 티칭으로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잡으러 로봇이 이 제품을 꺼내러 가다가 충돌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전을 통해서 제품이 이탈되거나 혹은 위치가 안 맞더라도 정확한 위치 정보를 로봇에 알려줌으로써 항상 충돌 없이 제품을 꺼낼 수 있게끔 또 이제 가이던스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3D를 통한 로봇 가이던스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영상은 로봇 가이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정렬하기 어려운 크고 무거운 부품에 대해서 로봇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품을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티칭으로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이제 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중량물의 제품이 들어왔을 때 정렬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단에 비전을 통해서 물체 위치를 인식하고, 로봇에서는 제품이 어떤 위치로 틀어져 있더라도 기존에 티칭된 위치에 맞춰서 항상 동일한 면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끔 로봇을 가이드해 준다라고 해서 로봇 가이던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요거 사례는 이제 전자 공장에, 제조 공장에 설치된 사례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냉장고를 조립하는 그런 공장인데요. 기존에 이제 냉장고 도어를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서
냉장고를 조립하는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도어가 실제로 15kg에서 한 20kg 정도까지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뭐 15초, 12초 뭐 이렇게 짧은데, 그 작업을 작업자가 12초에 한 번씩 이 냉장고 도어, 20kg 되는 도어를 들어서 계속 조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작업자들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당연히 힘들 작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요 고객사에서 비전, 그러니까 로봇 자동화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의뢰를 주셔서 2022년도에 실제로 비전과 로봇을 활용해서 이 조립하는 것을 설치를 했고, 현재도 계속 라인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방금 이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작업자를 대신해서 로봇과 비전을 활용해서 힘든 작업, 고된 작업을 이제 3D 비전을 통해서 완료를 했고, 현재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의 엠블럼, 이제 그 차종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에 대해서 자동화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처음에 이제 트렁크의 위치를 비전을 통해서 찾고, 그다음에 로봇에서 그 해당 위치에 도달해서 원하는 작업을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티커, 이 차종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완료하는 그런 사례 영상입니다. 다음 3D 비전을 이용한 메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계속 버전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엔진 솔루션들을 추가하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역시 제가 로봇 비전으로 시작했지만 이 측정에 대한 일부 조건이 많아지면서 그런 측정 솔루션도 추가해서 엔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홀 측정은 가능했었는데, 실제로 이 홀을 측정하는 거 말고 제품 안에 너트까지 측정해서 너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사들이 있으면,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너트에 대한 정보까지, 너트 위치 정보를 확인해야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홀 안에 있는 너트까지 측정할 수 있게끔 측정 솔루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D나 2.5D 비전을 통해서 이 측정 솔루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2D나 2.5D의 이제 단점은 Z, 그러니까 높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2D이기 때문에. 또 2.5D에 대해서는 얻을 수는 있지만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 3D 비전을 통해서 이 홀을 측정하게 되면은 X, Y, Z에 대한 정보,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딥러닝을 통한 디팔레타이징에 대한, 엔진에 대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팔레타이징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팔레트에 토트박스나 뭐 백 혹은 뭐 종이 박스들이 이렇게 적재돼서 들어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치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는 저 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비전을 통해서 이 토트박스를 하나씩 인식을 해서 그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라인을 구성을 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똑같이 디팔레타이징인데, 이번엔 백을 집어서 이제 원하는 공정, 하드웨어나 다른 후속 공정에 투입하는 사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백은 이제 버큐um 그리퍼를 이용해서 저 뒤쪽에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상단에서 버큐um으로 그리팅해서 옮길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리퍼를 통해서 측면 온도를 잡아서 수습 공정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깃에서 이제 올해 새롭게 출시될 AI 백그라운드 필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정보와 언어 모델을 결합한 VLM과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를 텍스트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해당 객체를 스스로 찾아서 깔끔하게 분할해주는 이 메타셈 기능을 적용해서 피깃에서 AI 백그라운드 필터 기능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피깃에서는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해당 텍스트에 대한 물체에 대해서 포함하거나 혹은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사들 중에 이 제품의 유분기 때문에 이 팔레트나 혹은 박스에 이제 비닐을 깔고 제품을 투입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비닐 때문에 제품이 있더라도 비닐에 가려져서 이제 제품을 인식 못해서 최종적으로 추출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닐을 제외해줘 혹은 해당 제품만 인식해줘, 남겨줘 라고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비닐을 제외하고 제품에 대한 포인트만 남게 됨으로써 찾지 못하던 물체까지 찾아서 팔레트에 있는 제품을 모두 꺼낼 수 있게끔 그렇게 새로운 기능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직관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텍스트 커스텀 프롬프트에 브라운 박스 그 다음에 제외를 클릭해 주시면 좌측의 사진처럼 이제 같은 화면인데 브라운 박스, 그러니까 갈색 박스만 제외되고 나머지 포인트만 남게끔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브라운 박스만 포함시켜 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같은 화면에서 브라운 박스만 남게끔 저희가 AI 백그라운드 필터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동일한 화면에서 이제 플라스틱 파트를 제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브라운 박스만 남게 되고 혹은 플라스틱 파트만 포함하게 된다면 이제 같은 카메라에서 보는 이제 FOV 안에 있는 제품들 중에 플라스틱 파트만 자동적으로 남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쉽게 펩시 저 화면 지금 위아래 화면이 같은 카메라에서 찍은 화면이고 그 위에 화면에서 펩시를 제외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펩시 캔에 대한 정보만 지워주고 나머지 정보만 남게 됩니다. 반대로 이 두 번째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펩시만 포함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포인트는 지워지고 펩시만 남을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알아서 AI 백그라운드 필터를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원하는 이 프롬프트만 입력해 주시면 원하는 포인트만 남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